41번 문제.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2 MPa 미만인 경우 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즉, 아닌 것이기 때문에 1.2 MPa 이상인 경우에 배관의 종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입니다. 배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코드번호 앞에 두 자리가 몇 번? 35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5번은 배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을 받는 탄소 강관이기 때문에 6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관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5번이며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입니다. 따라서 35832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 용접은 뭐냐면 전기 용접을 의미하며 전기 용접을 했다라는 것은 박판, 얇은 판이 아닌 후판, 두꺼운 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관의 경우 파이프를 의미하는데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를 의미하고 후판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경우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 MPa 이상인 경우와 연결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아크 용접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따라서 4번의 경우가 1.2 MPa 이상인 경우에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MPa 미만인 경우에 배관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기 때문에 35번이고 탄소 강관이기 때문에 07번이 붙습니다. 이음매가 없다라는 것은 용접을 하지 않고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리 및 구리합금관은 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에 동관이 사용되고 있죠. 동관이 사용이 되는데 동관에 보시면 파이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KSD 5301.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를 보시고 동관이며 이음매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배관용이고 스테인레스 강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5번이고 스테인레스 강관은 76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은 앞에 35가 붙고 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스테인레스 강관은 9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철이라고 하면 탄소의 양이 2% 이상인 경우가 됩니다. 주철의 경우는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취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충격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철 용탕에다가 마그네슘을 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부상 흑연화 처리한 것이 바로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취성을 억제하고 인성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강도는 크겠죠. 강도가 크고 인성, 질긴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덕타일 주철관은 주철을 개량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1.2 MPa 미만인 경우에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배관용 탄소 강관인 3507과 동관인 5301 그리고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인 3576과 일반 배관용 3595는 이 세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이다? 압력이 1.2 MPa 미만인 경우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해설 부분에 순환 배관과 릴리프 밸브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에 보시면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의 역할은 저수조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어디로 보내주는 것이죠?
스프링클러 헤드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밸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폐 밸브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Z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Z라는 표시는 체크 밸브를 의미합니다. 펌핑을 하게 되면 물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물이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체크 밸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체절 운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체절 운전이 뭐냐면 펌프 토출 측의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개폐 밸브를 닫고 펌프를 계속 회전을 시키게 되면 저수조에 있는 물이 계속 이 배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관 내에 물의 양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커지고 그리고 물의 수량이 양수량이 어때요? 양수량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압력과 양수량이 커지면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죠? 압력이 늘어나고 양수량이 늘어나면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물이 기체 상태로 변화가 되겠죠. 따라서 배관 내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캐비테이션 현상.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릴리프 밸브를 설치를 해서 릴리프 밸브를 열어줍니다. 오픈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배수가 되게 됩니다. 배수. 따라서 이렇게 배수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하는데 이 배관을 우리는 순환 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 때나 배수시키진 않습니다. 언제 배수를 시키냐면 최저 압력 이하에서 개방을 시킵니다. 그럼 최저 압력이 뭐냐면 전격 소출 압력의 1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 펌프에 보면은 명판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펌프에 대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양수량과 분당 1.45m의 세제곱씩 물이 양수된다는 양수량과 전향적 값인 60m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펌프마다 이 양수량과 전향적의 값은 차이가 있겠죠. 그럼 전향력이 60m라는 것은 100으로 나누면 압력이 메가파스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즉 0.6 메가파스칼이 바로 전격 100% 성능을 발휘했을 때의 압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압력값을 140%면 100분의 140이기 때문에 곱하기 1.4배를 의미합니다. 140%나는 것은 0.6 메가파스칼에 1.4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 1.4배 압력에서 릴리프 밸브가 열리게 되고 배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흡입식 배관은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 배관에 공기가 생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좋은 말입니다.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 이렇게 수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조하고 펌프를 연결하게 되겠죠. 근데 펌프가 한 대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대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로 이렇게 펌프와 수조를 연결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맞죠? 별도로 설치할 것. 급수배관 같은 경우는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전용의 반대가 뭘까요? 전용의 반대는 겸용. 겸용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급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마지막, 과압송수장치의 최저 운전 시, 즉 밸브를 어떻게 하는 상태입니까? 밸브를 닫고 펌프를 계속 기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관 내의 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 압력 이하에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아니죠. 전격 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가 아니라 전격 압력의 몇 배? 140%. 즉 1.4배였을 때 개방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개폐 밸브의 두 가지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 밸브에는 두 가지 OS and Y 밸브와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습니다. 그럼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면 버터플라이가 무슨 뜻일까요? 나비라는 뜻이죠. 나비를 보시면 나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날개가 움직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 구멍이 배관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가운데 부분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원형판이 회전을 하면서 밸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고 열리게 되면 원판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보이게 되겠죠. 90도 회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판에 의해서 마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터플라이 밸브에는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OS and Y 밸브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배관이 설치가 되겠죠. 배관과 배관 사이에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관 내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을 때는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가 없고 이 막고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류에 의해서 손잡이를 회전시키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 공간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 결론은 이 배관 내에 막힘 없이 마찰 없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배관을 여닫아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로서 두 가지가 있다. OS and Y와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같은 경우는 마찰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마찰 손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따라서 펌프의 흡입 쪽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흡입 쪽에 마찰 손실이 생기면 원하는 양의 방수량과 원하는 양의 압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흡입 쪽에는 반드시 OS and Y 밸브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OS and Y의 의미는 outside 스크류, 바깥쪽에 스크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형태가 요크 형태로 되어 있는 게이트 밸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OS and Y 밸브에는 템퍼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밸브가 닫혀 있거나 열려 있는 상태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 1.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을 연결 송수관 설비와 겸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 주 배관의 구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배관의 직경이 훨씬 크기 때문에 100mm 이상으로 해야 되며 실제 물이 방수되는 구멍, 방수구의 경우에는 65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00mm가 주 배관이고 그리고 방수구가 65mm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시험 배관은 이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유량 측정 장치인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 시험 배관은 전격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격 유량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유량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격 유량을 뛰어넘는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스케일을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자는 30cm 자가 되겠고 필요한 경우는 100cm 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30cm 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체의 길이가 30cm가 안 됐을 때는 30cm 자를 이용을 하지만 만약에 30cm를 넘는 물체이다라고 했을 때는 100cm 자로 이용해서 물체를 측정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전격 유량보다 큰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즉 전격 유량의 1.75배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해야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된다.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버터플라이 아니죠. OS and Y 밸브를 사용해라. 버터플라이 밸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즉 마찰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 44번 문제, 옥내 소화전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이 되었고 옥내 소화전에서 노즐을 꺼내서 지금 화점을 향해서 물을 방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하에 수조가 있겠죠. 이 수조의 물을 통해서 옥내 소화전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수조의 물을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소화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밖에 송수구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보내는 구멍입니다. 소방차가 도착을 했고 소방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겠죠. 이 소방차 안에 있는 물을 송수구와 연결을 해서 어디로 보낸다? 옥내 소화전 함의 방수구 쪽으로 보내면 수조의 물을 다 쓰더라도 소방차의 물을 공급해서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두지 않도록 설치할 것. 좋은 말이죠.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은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개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개폐를 해야지 물이 주 배관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주 배관까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빠르게 물을 공급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가 나와 있는데 송수구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낮다라고 하면 얼마라고 했죠? 항상 1m 이하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이 1m 이하의 절반 얼마입니까? 0.5입니다. 따라서 0.5 이상 1m 이하에 설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 배관의 경우에는 100mm이고 그리고 송수구나 방수구의 경우에는 구경이 65mm이며 쌍구형 또는 단구형이라고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구멍이 2개가 있고 2개 있는 거 쌍구형, 하나만 있는 거 단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빨갛게 마개를 씌워놨는데 송수구 쪽에 이물질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개를 씌울 것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좋은 말이죠.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까지는 막힘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좋은 말입니다. 높이는 0.5 이상 1m 이하이다. 낮은 곳이니까 1m 이하. 구경 40mm, 너무 작죠? 얼마죠? 65mm에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옥내 소화전의 감시 제어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보시면 제어반이 있습니다. 이 제어반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탄 설비에서는 이제 수신기가 있었는데 수신기는 화재 신호를 받아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감시 제어반과 차이점은 감시 제어반은 수신기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 설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동력 제어반의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자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어반을 2가지로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페일 세이프 개념 때문입니다. 즉, 감시 제어반이 고장이 나더라도 동력 제어반이 작동이 돼야지 펌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력 제어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실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시 제어반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실이 2개 있다라고 하면 실 2개를 구획해서 한쪽을 감시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으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 위치를 보시면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층이라고 하면 주로 몇 층입니까? 그렇죠. 지상 1층이 바로 피난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 1층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상조명 등을 통해서 조명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급배기 설비라는 것은 급은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고 배기는 연기를 빼주는 설비입니다. 라번에 보시면은 이제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좋은 말이죠. 이 감시 제어반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전용으로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말이죠. 전용이라는 것은 겸용의 반대입니다. 즉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용도로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감시 제어반이 있는 곳은 다른 곳과 방화 구획으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감시 제어반은 피난층에 설치 또는 지상 1층 맞는 말인가요? 피난층이 주로 어디라고 했죠? 1층이라고 했죠. 그럼 1층 또는 1층 맞나요? 아니죠. 1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옥내 소화전 설비 배선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비상 전원이 나와 있는데 상용 전원하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발전소로부터 학교나 가정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상용 전원이라는 것은 교류 220V의 전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용 전원이 정전되는 경우가 있겠죠. 화재로 인해서 전선이 타는 경우 정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절환 바뀌어야 되며, 이 비상전원은 최소한 동력 제어반과 가압 송수 장치까지 이렇게 전원이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선은 어떤 배선을 쓰냐면 내화 배선을 씁니다. 화자가 불화입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내화 배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물론 내화 배선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비상전원과 동력 제어반, 펌프까지는 내화 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타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내화 배선이면 좋겠지만 또는 내열 배선으로만 하면 됩니다. 즉 내열은 열에 견디는 배선이다. 자, 이렇게 보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 가압 송수 장치까지 배선은 내열 맞나요? 열이 아니라 내화 배선으로 한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2번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용전원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은 내화로 해도 되고 내열로 해도 됩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보다 과한 전류가 들어오면 차단해야 되겠죠. 개폐기는 열고 닫는 겁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용이라고 전용이라는 의미의 표시를 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옥내 소화전 설비용 전기 배선의 양단 및 접속 단자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당연히 표시를 하고 표지를 해야겠죠. 좋은 말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이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 펌프, 시동 표시 등 위치 표시 등 기동 장치 등등의 전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용 전원이 어떻게? 정전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전환이 되고 이 비상전원은 최소한 동력 제어반과 펌프에 전원을 반드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은 내화 배선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 둘 다 가능하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47번 문제.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기류 온도, 기류 속도에 빠르게 반응, 앞에서 한번 했었죠. 반응이니까 빠르게, 조기에 반응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라고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소화수의 흐름에 의해서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이 된다. 접점이 형성된다는 건 전기적 신호를 수신기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수 검지 장치로 맞는 것은 유수라는 것은 흐를 유자에 물 숫자입니다. 흐를 유자에 물 숫자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패들형 유수 검지 장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배관이 있고 배관에 송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체가 즉 물이나 CO2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패들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배관을 막고 있다가 유체가 흐르게 되면 이 패들을 건드려서 패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접점이 붙게 되고 이 접점이 붙으면 신호를 어디에 줍니까?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주겠죠. 자, 이게 무슨 장치이냐라는 것이죠. 패들 형태이기 때문에 패들형 유수 검지 장치라고 합니다. 답은 4번. 49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장소별 기준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 해설 부분에 보시면 설치 장소별로 기준 개수가 다릅니다. 이때 스프링클러가 폐쇄형 헤드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폐쇄형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가열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기준 개수를 볼 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10개인 경우, 20개인 경우, 30개인 경우. 자, 30개로 스프링클러의 설치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수 밀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많은 물을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쏟아 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0개라는 것은 위험한 장소 혹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 즉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난하기 어려운 장소. 피난이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너무 높은 경우 그 기준이 11층이었죠. 11층 이상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비상 콘센트 설비와 같은 소방 활동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와 지하인 경우가 피난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하단에 보시면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와 지하가 지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30개로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10층 이하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장. 공장의 경우도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수한 가연물이라는 것은 가연물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연소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연소가 아주 잘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기준 개수를 30개로 해서 살수 밀도를 아주 높여야 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20개만 설치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의 상가들이죠.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이라는 것은 터미널하고 백화점이 같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복합적으로. 이 경우에 판매시설과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기준 개수를 30개로 하고 기타는 20개로 하면 됩니다. 헤드의 부착 높이 볼게요.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로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어때요? 초기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20개로 하고
8m 미만인 경우는 10개가 충분하다, 10개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8m 미만이다. 몇 개였죠? 10개. 층수가 10층 이상? 맞나요? 10층 이상 맞나요? 아니죠. 11층 이상인 경우가 높은 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30개입니다. 답은 2번. 지하가나 지하 역사, 피난이 어렵죠? 따라서 30개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분은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인데 특수가연물을 취급하지 않는 공장인데 이 경우죠. 세대의 부착 높이가 8m 미만입니다. 그러면 기준 개수가 20개일까요? 10개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큰 걸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다. 즉 20개인 많은 것을 기준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50번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에 옥내 소화전 저수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수조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 우리 학교에는 옥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저수조의 용량이 굉장히 크죠? 제가 봤을 때 한 100톤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용량이 아주 크고 천장면의 높이가 아주 높아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다리의 타입, 어떤 타입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이동식이면 어때요? 이동식이면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사다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겨울철에 0도 이하가 되면 동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방을 틀거나 아니면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조에는 물의 양을 알 수 있는 수위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수조에는 이동식? 아니죠. 추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청소를 위해서는 물을 전부 다 빼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배수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100톤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젖수량이. 따라서 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둡지 않아야 되겠죠? 실내 조명등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